자, 이번에는 규제가 있는 선형 모델, 선형 회귀 모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실습을 해봤던 규제가 없는 선형 회귀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한 예를 가지고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나눠놓은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피팅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프레딕트를 하게 되면은 자, 예측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측값에 대한 평가 지표를 우리가 뭘로 썼습니까? RMSE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RMSE와 관련되어 있는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규제가 있는 선형 회귀 모델을 적합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규제가 있는 선형 회귀 모델은 뭐가 있냐? 일단 선형 회귀 모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치, 그 다음에 라쏘. 자, 여기서 설명은 뭐 드리고 있진 않지만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이름이 멋있죠? 엘라스틱 넷. 자, 엘라스틱 넷은 리치하고 라쏘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설명드리면 엘라스틱 넷이 있는데 여기에서 리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리치가 되는 거고, 라쏘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 라쏘가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리니어 모델에서 리치라고 하는 모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이게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알파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게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람다 값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파라미터 이름이 이제 알파로 되어 있으니까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인데 얼마를 줄지는 여러분들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작은 값에 알파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줘서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을 데이터 적합하고요. 그리고 프레딕트를 했죠. 자, 프레딕트를 한 것에 대해서 RMSE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0.727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라수라고 하는 규제가 있는 모델을 가지고 역시 모델을 구성을 하고 피트하고 그 다음에 프레딕트를 해서 결과를 봤더니 RMSE 값이 0.761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선형 모델에다가 규제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바뀌어요 지금?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하는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물론 안에 이제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왜 리니어 리그레션을 계속 안 쓰고 리치나 라쏘 같은 거 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규제가 있는 선형 회귀 모델의 이제 필요성입니다.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과분산된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규제를 하면요, 오버피팅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분산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 보셔야 될 텐데, 자, 과분산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훈련 데이터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모델 복잡도가 일단 어때요? 높다. 그렇죠? 모델의 복잡도가 하이하다. 자, 그러면 모델의 복잡도가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y는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제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베타 1, x 제곱 플러스
예, 베타 3, 베타 2, 예, X3.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델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선형 모델 어떻게 돼요? 직선으로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2차원이면 어떻게 돼요?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3차원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계속해서 이제 뭐 비선형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꼬불꼬불한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디그리, 차수가, 여기 나와 있는 차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점점 뭐가? 예,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요런 차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요 개수들, 그렇죠? 이 개수들의 값을 만약에 제로에 가깝게 만들면은, 또는 아니 제로가 되면 이 모델은 복잡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바로 이런 어떤 효과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규제라고 하는 것은 오버피팅 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예, 페널티를 부여를 하는데, 이 페널티가 예, 일종의 가중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페널티를 크게 부여를 하면, 예, 다시 뭐 0 이런 걸 줬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특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예, 특징의 개수도 감소하고 전체적인 차수도 감소하고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추가하게 되면 규제가 없는 회귀 모델에 비해서 개수의 절대값이 예, 작아지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오버피팅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에는 페널티를 추가한다, 페널티를 가한다. 이거는 뭐예요? 고분산 모듈을 예, 고편향 쪽으로, 다시 말하면 편향이 예, 어때요? 낮았잖아요. 고분산이니까. 고분산 저편향이었는데 그 편향을 조금 높이면서 오버피팅 문제들을 이제 감소시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는 모델보다 훈련 데이터하고 실제로 어때요? 적합도는 떨어지게 돼요. 근데 전체적인 결과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자, 오버피팅 된 모델. 자, 얘는 실제로 지나치게 노이즈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학습 노이즈, 학습 데이터가 갖고 있는 노이즈까지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조금 단순화하는 것이 실제로 일반화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언급도 하는데, 단순한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단순한 게 가장 예, 좋은 어떤 명쾌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규제를 둠으로 해서 모델을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봤습니다.